안녕하십니까, 황혜실입니다. 대리로 6년 일한 30대 직원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 누가 봐도 이상한데 법원은 그 돈이 국회의원인 아버지에게 건네진 뇌물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모와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이 판결을 지켜보는 국민 머릿속에는 다른 장면이 겹칩니다. 버스비 800원을 횡령한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던 법원의 그 엄격한 잣대. 생계가 걸린 사안에도 원칙을 앞세웠던 그 태도가 이번 판결에서는 좀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더 답답한 건 이 흐름이 낯설지 않다는 점입니다. 명태균, 김영선 세비 반납 의혹,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까지 굵직한 사건마다 형식 논리와 입증의 벽에 부딪히며 권력에 가까울수록 처벌은 멀어진다는 냉소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러니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을 찍고 일개 변호사가 법정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일이 일상처럼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2월 7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네, 1타 정치입니다.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 박유진 민주당 서울시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힘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제였죠. 어제를 이제 시한으로 두고 만약에 재신임 의견을 내면 본인이 당원 전원 투표를 해서 만약에 재신임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오면 대표직과 의원직을 걸겠다. 그런데 그 안을 내는 사람까지 의원직을 내놔라. 뭐 이렇게 했는데 어제까지 일단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예. 이렇게 그냥 마무리되는 건가요? 뭐 아무도 안 내놓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이 장동혁 대표가 보이고 있는 행태는 전형적인 하남자예요. 그러니까, 강약 약강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당원에서는 지금 다수파잖아요. 네. 다수파인데 소수파한테 야, 너 나한테 비판할 거면 너네 직 걸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실 저는 그 양쪽에서 장동혁 대표는 양쪽에서 지금 재신임 요청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한쪽은 맞아요. 지금 친한계고 한쪽은 전환길이에요. 그러니까 친한계에서는 이거를 그 재신임 얘기를 하니까 직 걸지 않을 거면 얘기하지 마라고 막 큰 소리 쳐고 막 뭔가 그러면서 지금 장해찬 부원장은 그걸 보고 막 남자답다, 대통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들이 봤을 때 장동혁 대표가 만약 전환길 씨의 요청에 대해서 전환길 씨 귀국하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너 우리가 당대표 만들어줬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윤석열이랑 선거하려고 해? 선 그으면은 너 신임 안 할 거야. 하지만 너 윤석열이랑 안 긋고 계속 같이 하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재신임 해줄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만약에 전환길 씨한테 야, 어쩔 수 없어. 너네들이 우리 나 뽑아줬다 해도 우리 국민의힘은 예. 윤석열이랑 이제 절연할 수밖에 없어라고 선언했으면, 그러면 제가 태토남이라고 해줬을 겁니다. 정말 예. 잘했다라고 해줬을 겁니다. 네, 근데 네. 그쪽에는 아무 얘기도 아무 못하고 얘기도 없고. 오히려 이쪽에는 막 센 척하면서 하라고 하는 이 행동 자체가 강약약강이다. 그러니까 뭔가 저쪽에서는 자, 아무도 안 나왔지? 역시 전형적인 온실속 화초들이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이미 다수파인 사람들이 소수파에게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비겁한 행동이다. 네. 앞으로 장동혁 대표 그렇게 할 거면 앞으로 민주당 비판할 때, 이재명 대통령 비판할 때 당직 걸고 하십시오. 당대표직 걸고 얘기하면 되지 예. 않겠습니까? 우리 다수파인데 맨날 우리한테 뭐 독주한다고 해놓고 의회 독재라고 해놓고 본인들은 당내에서는 다수파가 소수파한테 직 걸고 하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재명 정부 비판할 거면은 정당 해산 걸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재신 얘기가 솔솔 나왔는데 이 정도 뭐 직을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약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전당원 투표를 해도 재신임하라는 내용은 안 나올 것이다. 본인에게 손을 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직을 걸어라라고 하면 재신임하라고 하는 의견이 안 나올 것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하기 앞서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글이 있잖아요. 애견남만 가득한 식물 국회에서 모처럼 그렇죠. 남자답고 당당한 정치. 장해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애견남, 테토남 이런 이야기, 이런 낱말을 쓰면 트렌드에 밟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 분위기부터가 정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전 정말 반성해야 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영월 장터에 5일장 가시는 할머니에게 애견남 테토녀 이런 얘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센 문화 이런 걸 뭐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직을 걸고 문제 제기를 해라, 나도 직을 내걸겠다 같은 이야기는 어떤 평범한 다수의 주권자들 눈높이에서 논리가 살아있고 이성적으로 토론하는 문화로 정치가 굴러가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를 도박판처럼 만드는 낱말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 당대표가 아무리 그래도 자기 당에서 이제 중직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나한테 재심 얘기할 거면 너 직을 걸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저기는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일단은 이 사태가 불거지면서 친한계와 소별장파 간의 그 갈등은 약간은 좀 그러면은 좀 낮아진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내용이. 글쎄요, 전 내용 깊어질 거라고 보는데 해결될 방법이 출구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까지 결국 이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이 상태로 치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친한계나 뭐 조금 중도적 성향을 띠고 있는 보수 지지자들은 장동혁 지도부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번 이 논쟁, 어떻게 보면 뭐 글쎄요, 당직 걸고 뭐 하라 이런 논쟁을 보면서 아마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글쎄요, 친한계 입장에서는 자 이제 하나하나 제거되고 있습니다. 지금 데스노트처럼 한동훈 전 대표 쫓겨났죠. 김종혁 전 최고 쫓겨났죠. 이제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 저는 서울시당위원장 아마 유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마 그것도 잘라내겠죠. 그런 식으로 뭔가 당대표에게 그 반발하는 사람, 당대표, 그러니까 건전한 비판을 무조건 그냥 당대표 흔들기라고 그냥 규정을 해버리고 쫓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행태들은 결국 친한계라고 뭐 지금 뭐 승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지 내홍이나 갈등은 지속될 거라고 좀 보입니다. 내용이나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다만 지금 일단 친한계나 소장파가 이제 재신임 여부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 약간 정면 승부에서는 조금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들기는 해서. 우재준 최고위원, 그러니까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최고위원이 장동혁 대표 사임은 뭐 못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 뒤에 장동혁 대표가 걸어라. 걸어라 갑자기 센 척하는 거잖아요. 네. 저쪽에서도 그래 예. 인정해도 그냥 지도부는 그냥 가자라고 하니까 갑자기 걸어라는 걸로 봤을 때 이미 친한계는 이 지도부 자체는 인정하고 넘어가겠다고 하는데 뭐야 걸 사람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온 것 자체가 예. 뒷북이었죠. 정호김 전 의원이잖아요. 전 의원이 한 인터뷰에 나와서 왜 논계가 없냐. 이럴 때 한마디 하지 그러냐. 이럴 때 재신임 얘기 나와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의원이시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직을 걸고. 사실 뭐 그 선출직 공직자 중에 이번에 지방선거를 치르는 분들은 말하자면 임기 6개월 남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뭐 직 걸고 싶은 분이 많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이 문장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문장 중에 내용에 자신이 없으면 형식에 매달린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내분처럼 보여지는 모습은 실은 뭐가 정말 근본적인 문제냐. 어떤 정책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같은 얘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할 수 있는 얘기는 반 이재명 정부 이 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형식에 매달려서 누가 더 힘이 센 사람으로 누구의 말이 더 인정받고 있는지 같은 그런 껍데기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게 이 내분의 진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이런 직을 걸어라 이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소강 상태가 되면서 그러면 지선 이후의 결과를 보고 당권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얘기도 있어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 않고 그래요? 왜냐면은 사실 이번 지방선거 때 저희 당 민주당이 저는 압승할 거라고 보는데 변수가 별로 없습니다. 압승한 이후에 지방선거 정도의 전국선거에 패배한 당대표는 보통 사임합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는 사임한 다음에 전당대회 열리면 또 나올 거예요 아마. 나오는데 주저함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친한계에서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24년 총선 때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그 다음 전당대회 때 또 나오지 않았느냐. 요 논리를 또 들이댈 거라고 좀 예, 보거든요. 그러면서 예.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노선투쟁, 지금 국민의힘 노선투쟁은 윤석열과 함께 갈 것이냐 절연할 것인가 이 노선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두고 차기 전당대회, 지방선거 이후 전당대회 때 제대로 한번 붙어보는 게 정상적인 정당의 정상적인 지도부죠. 근데 그걸 붙어보기 전에 한동훈 전 대표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붙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친한계에서 누가 붙겠습니까? 사실상 친한계라고 하는 쪽에는 그래서 김종혁 전 최고 정도, 김종혁 전 최고도 쫓아냈잖아요. 나올 사람이 없어요. 없네요. 친한계를 예. 대표해서 뭐 우재준 최고나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는 너무 전국적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다 제거해놓고 상대할 만한 사람들 제거해놓고 야, 난 또 나갈 건데 붙을 사람 나와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당 내의 권력구조 개편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요? 불가능해졌죠. 계속해서 사실상 장동혁 또 나올 체제다. 겁니다. 만약에 아마 사퇴한다고 했을 때 뭐 누가 말리든 말해서 사퇴를 할 수도 있고 그 비대위로 갔다가 다시 전당대회를 할 수도 있고 한데 사퇴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쭉 갈 수도 있고 사퇴를 한 다음에 전당대회 열려도 그때 또 나올 겁니다. 또 나올 것이다. 네, 전 또 나올 거라고 봅니다. 또 나오면 됩니까 그러면? 지금 똘똘 뭉쳐놨고 어떻게 보면은 장동혁 지도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당을 다 나가거나 등 돌리거나 응답도 안 하고 있잖아요. 내쫓았잖아요. 네, 정호김 전 의원이 지적한 건 그걸 거예요. 지금 야, 국민의힘 전당원 투표해봐야 투표율 20% 30%밖에 안 나온다. 보통 저희 당도 해보면 그래도 좀 당대표 선거할 땐 40% 50%까지 나오거든요. 그럼 절반 이상은 이미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한테 등을 돌린 거다. 누군가가 깃발 두고 가면은 그 등 돌린 보수가 골로 가지 않겠냐. 지금 등 돌린 보수들, 중도 보수 있는 사람들 지금 골로 가지 않고 이렇게 나서라. 등 돌리고 있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보고 우리 쪽으로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정부가 중도 확장 전략을 예, 하니까 예. 야 이쪽 잘하는데 하면서 이쪽으로 오고 있으니까 정홍임 전은 그래도 국민 보수니까 그렇죠. 저쪽으로 자꾸 가기 전에 누구라도 깃발 들면 골로 갈 텐데 왜 안 하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쉬움을. 지금 못 들었죠. 아무도 못 들었으니까. 근데 장동혁 대표가 또 좀 비겁하게 판돈을 높게 걸었어요. 그렇잖아요. 판돈을 의원직과 단체장직으로 걸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당원으로 했으면 지금 사실 김종혁 전 최고가 쫓겨나기 직전에 네. 제명 확정되기 직전에 당협위원장 걸겠다고 하자마자 당날 당협위원장을 박탈당해버렸는데 만약에 당원직을 걸거나 뭐 당협위원장직을 걸거나 이랬으면 조금 더 사람들이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비겁하게 판돈을 높여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배팅을 할 수도 없도록 만들어놨죠. 비겁하게 판돈을 높였다. 여기는 보통은 직을 걸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도 한동훈 직을 걸겠다 뭐 이러더니 보통 이렇게 직을 걸어서 하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장동혁이 당장의 위기는 넘었는데 19일이 남았어요. 윤석열 선고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면 그러면 또 다른 이제 장동혁이 그 선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아직은 남은 위기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냥 명동 사거리를 지나는 일반 시민 누구라도 붙잡고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 우리 다 같이 생각하면 좀 흥미로울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절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떤 답변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러니까 제가 상대당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 자체가 매우 조심스러운데 정말이지 너무 안타까운 마음 가장 강력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집단지성이 발현되어 있거든요. 정치인의 말과 표정으로 무언가를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으로 와닿는 어떤 정서적 판단이 내려져 있어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같은 역사적 퇴행과 분명하게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 노출하고 있잖아요.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이 형태를 저는 선거에서 결과로서 받아들여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이 만약에 이제 19일에 선고에서 무기징역 내진 사형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유죄가 나오면 내란인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걸 인정할 것이냐가 맞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문제죠. 저도 어떤 답변을 할지가 정말 몹시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법적 판결에 대해서 혹여나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 자의적인 해석으로 어떤 민심을 내가 바꿀 수 있을 거다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당을 예. 절멸로
내몰 수 있는 길이라는 건 꼭 명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또 다른 위기가 뭐가 있냐면요. 지금 계속해서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민주당은 올라가고 국힘은 내려가고 지난 한국갤럽 조사를 보니까 전주보다 또 1%포인트 오르고 내려서 더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것과 같이 나온 정당 지도 말고도 결국 지방선거 때 누구 뽑을 거냐 이거 같이 그렇죠. 조사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지금 여당 뽑겠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왔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행정부 권력도 우리가 졌죠. 입법 권력도 우리가 다수당이죠. 국민들은 이 주권자들은 참 그 균형 감각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 정도는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그래도 마음 어딘가에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다. 야당이 얼마나 못하면 야당이 얼마나 형편없이 하고 있으면 장동혁 지도부가 얼마나 신임을 못 주고 있으면 이건 당연히 윤석열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메시지 아까 말씀하신 2월 19일 날도 제대로 못 나올 거고요. 왜냐하면 전한길 씨가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마 되게 애매한 얘기를 할 거고요. 전한길 씨가 너 확실하게 얘기하면 다시 또 수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과 절연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나와 있는 뭐 여론조사 수치 이런 것들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선거는 늘 겸허하게 겸손하게 임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저렇게 너무 뭐 밑바닥을 뭐 계속 지하를 파고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겸손하기 너무 힘들겠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렸는데 자막으로 나가서요.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갤럽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됩니다. 요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된 건지는 안 나왔네요. 이게 전주 관련 조사인 걸로 2월 5일자로 발표가 된 여론조사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요. 요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 YS 차남 김현철 이사장이 국민의힘 향해서 당사에 아버지 사진을 내려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승만 박정희 사진 올려라 고성국 TV의 고성국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약간 감정이 상한 걸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을 이런 식으로 내비친 걸로라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묘하게도 그 바로 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같은 말을 인용하면서 이게 이런 연결선에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됐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앞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온 국민이 거의 매일 생중계되듯 되는 이재명 정부의 국무회의를 보고 있죠. 이재명 정부가 어떤 경제 정책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고 누가 발목을 잡고 있는지를 같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이 전두환 사진 같은 걸 당사에 걸어야 된다 같은 말 같은, 그러니까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만 뉴스를 채우고 있으니 YS의 아들이라고 하는 역사적 적통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으로서는 당연히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모멸감을 느끼게 충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YS 차남 김현철의 그 이야기를 보니까요. 장동혁은 비판을 하고 한동훈은 추켜 세웠어요. 새로운 친한계가 탄생한 모습이었었는데 그나마 한동훈이 낫다고 판단한 거겠죠, 그러면? 그래도 적어도 이런 그러니까 결국 갑자기 전두환 얘기가 왜 나왔냐? 그 유튜브 고성국 씨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네, 전두환 사진 유튜브 걸로. 고성국 씨가 이분 한때는 그래도 고성국 박사라고 불리던 분인데 이제 유튜버 고성국 씨라고 불리는 수준이 됐죠. 왜냐면 어떻게 박사라는 분이 전두환이라는 사람을 6.29 민주화 선언, 이 평화적 민주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처럼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6.29 민주화 선언이 뭡니까? 사실 60항쟁을 통해서 전 국민들이 그리고 이한열 열사 이런 분들이 목숨 바쳐 쟁취해낸 민주화의 그 어떻게 보면 결실을 자기네들이 쇼하면서 뭔가 발표했던 게 6.29 선언이에요. 뭐 어떻게 발표했냐면 그때 마치 노태우 당시 민정당 후보가 제안을 해가지고 그거를 거룩하게 전두환이 받아준 것처럼 6.29 민주화선언 그때 대한뉴스 4번 했던 게 그거거든요. 예. 노태우의 그 제안을 전두환이 받아줬다. 사실 국민들이 쟁취해낸 거를 마치 그런 식으로 쇼로
포장했던 6.29를 마치 평화적 민주화에 전두환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을 고성국 씨가 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잖아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YS의 처남인 김현철 씨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혐오스러울 수밖에 없죠. 아버님 사진이 저런 당사에 걸려있다. 전두환을 사진 걸자고 하는 얘기, 전두환을 평화적 민주화에 역할을 했다고 하는 얘기,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정당에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있다. 저 같아도 치욕스러울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전두환 씨 사진을 걸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나중에 윤석열 사진도 걸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란범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고 한때 사형 선고 받았지만 나중에 무기징역으로 바뀌었던 전두환, 내란의 그 우두머리 형을 받았던 사람도 사진을 걸자고 하는 판에 이번에 윤석열이 만약에 내란 유죄를 받게 되고 판결을 받게 되면 그거 나중에 전한길 씨가 안 걸자고 할까요? 걸자고 할걸요? 걸자고 그런 하겠죠. 정당에 대해서 김현철 씨 입장에서는 불쾌하다, 내려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 근데 일단 전두환 사진은 안 걸 거는 같아요. 국힘 뭐 장동혁 대표 이야기도 들어보면 뭐 논의하는 바가 뭐라 없다. 안 걸겠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못 하잖아요. 예. 고성국 씨니까. 예. 지금 근데 고성국 이게- 씨가 얘기하는 예. 대로 되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슈가 되는 이유가 고성국이 얘기하면 국힘에서 되고 있거든요. 뭐 징계라든지 이런 것도. 6.29 선언 이야기할 때 진짜 약간 견디기 어려운 감정이 올라오는데요. 6.29 선언을 전두환 노태우가 위대한 일을 했다처럼 말하는 분들의 정말 그 행간에 숨어있는 의미가 뭐냐, 딱 이거예요. 6.29 때 충분히 총 쏠 수 있었다, 사람 죽일 수 있었다, 광주에서 보여주지 않았냐, 그랬던 사람들이 6.29 때는 참아준 거다, 얼마나 위대하냐, 이 논리거든요. 우리가 학교를 왜 다니고 역사를 왜 공부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해서는 안 될 말이 어떤 말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고성국이요. 지명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제명이든 뭐든 윤리위가 가동이 되고 뭐 이런 형국이에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쫓아내니까 오세훈 이 오세훈. 사람도 공천주지 말자니까 오세훈 타겟팅 됐죠. 배현진 얘기하니까 고동진. 배현진. 그러니까 예, 다 배현진. 하나하나 데스노트예요. 고성국 씨가 이렇게 이름 적으면서 유튜브에서 얘기하면은 데스노트요? 끄적끄적 뭐 홍길동 하면 홍길동 타겟팅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당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약간 그러면서 당직은 안 줬죠. 예. 그러니까 평당원의 개인 의견일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평당원의 개인 의견이니 전두환 사진 안 걸고 그런 얘기한 사람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입장이 다르다. 그런 사람 징계하겠다. 지금 징계 절차 밟고 있는 게 어딘지 아세요? 서울시당이에요. 서울시당. 그러니까 네. 중앙에서 어차피 막힐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당 위원장 누굽니까? 배현진 배현진이죠. 의원이에요. 근데 배현진 의원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에서 잘릴 예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강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현진 의원이나 친한계 그래도 저 국민의힘 안에서 상대적으로 상식적인 사람들은 전두환 같은 예. 지금 배현진 의원에 대한 그 혐의를 보니까요. 한동훈 제명 반대 입장문을 마치 서울시당 전체 입장문인 양 게시를 해서 오해를 불렀다. 이게 이제 징계 사유가 되는 건데 제명까지 갈 거라고 아까 보신 네, 건가요? 뭐 서울시당 위원장은 내려놓게 될 왜냐면 거고. 명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 그 김정혁 전 최고를 쫓아내는 과정도 결국 당대표한테 비판했다가 명분이에요. 네. 그게 무슨 민주적인 정당입니까? 당대표에 대해서 비판했으니 너 징계, 너 그러니까 탈당, 사실상 쫓아냈잖아요. 근데 지금 배현진 의원도 사실 더 명분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마 징계 제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명까지 하기는 어려울 거니까 시당위원장직 내려놓는 정도. 왜냐면 시당위원장이 지방선거 때 뭐 엄청난 힘을 발휘하진 못합니다만 그래도 공천에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국민의힘이 아마 서울에 있는 기초단체장 중에 강남 3구랑 용산 정도 말고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근데 강남 3구 배현진, 지금 박정훈 그리고 김근식 그 약간 친한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지역구가 딱 거기에요. 거진대군요. 딱 거기기 아. 때문에 어떻게든 그 사람들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또 인구 50만 넘는 곳은 중앙당에서 관리하겠다라고 또 이번에 선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당 권한도 내려놓게 하고 그 조금 더 있는 서울시당 그 위원장의 권한도 배현진이 행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달려든 거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든 탈당까지는 못하게 하더라도 뭔가 그 서울시당 위원장직은 내려놓게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게 무슨 친한제 그러면은 전멸이 되는 건데 내일 한동훈 콘서트 열리거든요. 이런 가운데 그러면 한동훈 콘서트 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본인의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고자 하는 목적일 것 같긴 한데 그 콘서트를 하려면 콘서트에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내용을 할까요? 노래 부른다는 얘기 지금 돕니다. 전 정말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제가 지금 세 번째 반복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공부가 안 돼 있어요. 할 말이 없어요. 내용도 없고 정책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만을 찾는 지금 시간이거든요. 그러니 모두가 각자 할 말이 없고 모여서 회의 시간 때 주어진 시간에 할 수 있는 얘기란 그 안에서 서로 탓하는 것. 지금 이 형식으로 계속 아하, 예. 쳇바퀴 돌고 있는 것. 예, 이게 예. 진짜 문제입니다. 예. 한동 내일 토크 콘서트에서 출마 뭐 그 계획을 밝히느냐 뭐 이런 것도 지금 관심을 보고 저는 그거를 던져야 된다고 보는데 던져야 되는데. 던져야 되죠. 뭐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 말 있잖아요. 말투 뭐 저는 대구의 심장으로 갑니다. 뭐, 아니, 보수의 심장으로 갑니다. 뭐 뭐 이 그런 정도 식으로 발언 얘기하겠죠. 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의 출마하고 가까운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뭐 친한계 쪽 패널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직 뭔가 이 재보궐선거에 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섣부르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늘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지금 친한계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팔다리 다 잘렸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세 과시 정도에 그친다면 너무 그럼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세 가지밖에 못 해요. 그럼 국민들이 볼 때 아까 박유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쪽이 가자고 하는 메시지, 가고자 하는 메시지, 국민의힘 뭐 윤석열 절연 말고 추가적으로 뭐 보수의 가치를 이렇게 바로 세워야 된다. 뭐 이런 비전 콘서트 이쪽으로 좀 그래도 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워낙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할 상황은 아닐 거고 그걸 못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정치적 메시지로 나와야 된다. 근데 정치적 그렇죠. 메시지를 안 낼 것 향후 계획 같아요. 정도는 밝혀야 된다. 안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다. 왜 안 낼 걸까? 일단 내일도 한번 지켜보고요. 요거 다룰 수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파타타타타 증권 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